성중실록 175권 성중 16년 2월 24일 병자 첫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일본국 일기주 상성포 염진유 차량 원경 상성포 염진유 송림원 원실차 예주 해적대장 촌상 비중수 국중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루를 바쳤다. 성주실록 175권 성중 16년 2월 24일 병자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 바 전라좌도 수군 우후 유치인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켜 먼 섬에서 사냥하다가 군사 33명을 익사하게 하고 절도사 오순이 잘 단속하지 못한 죄는 유리 유치인은 교대시에 해당되고 오순은 장 60대를 속바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심야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조율한 것에 의해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군사들의 익사가 우리나라 직영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사로운 일로 직영을 나아간 율을 적용하여 교영에 차하는 것은 오직 과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율의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율의 이른바 각 처소의 수어관으로서 기율을 지키지 않은 자라는 것을 또한 그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오수는 본래 위령이 없는 데다가 우후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주어야 하나 율이 합당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율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175권 성중 16년 2월 25일 정축 첫번째 기사 올량아의 혹은 나송계 등 7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주실록 175권 성중 16년 6월 26일 모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주실록 175권 성중 16년 2월 26일 모인 두번째 기사 거가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하여 외인들의 물품을 사설의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상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 한치라는 의논하기를 외인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사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해왔는데 세조 말년에 이르러 소소한 폐단 때문에 정지하고 관청에서 그 대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은 데다가 사들인 물품들이 쓸데없이 쌓여 있으니 이는 큰 폐단입니다. 또한 이번에 호조에서 아랜 절목은 세밀하여 이의 형세가 마침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청에서 출납을 관장하면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외인들이 포수에 왔다가 제때 무역하지 못하고 오래 머무르게 되면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전에 수교한 대로 사사를 무역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무역하여 옮기는 일이 예적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금, 은과 토표피를 금하는 것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중국에서 알고 상리의 곡물로 삼을 듯하여서이고 건주 야인들의 무역을 금하는 것은 평안도 전체가 허술해져서 정로를 열어놓게 될 듯하여서입니다. 삼포에서는 외놈들이 파는 것은 금은 동철, 피물, 주홍, 석류황인데 모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이고 우리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은 또한 화약과 금은의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일은 외놈들의 성질이 본래 조급하고 우리나라 상인들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므로 이의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상인들로 하여금 해조 및 거주하는 고을에 신고하고 노인을 받아 소재지의 관원에게 제시하게 하면 수령이 물건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평한 값으로 무역하여 하나하나 분간해서 주고 노인은 회복하게 하소서. 만일 건물을 가지고 가서 법을 어기고 몰래 파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직접 결단하고 큰 것은 계문하여 주의를 정하도록 하되 잘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이나 만호는 제서 유의 율로 논제하게 하소서 하고 이 판은 의논하기를 삼포에서의 사사로운 내면은 조종조로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조 말년에 이르러 상인들이 매매할 적에 혹시 외람된 짓이 있을까요?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였는데 이는 다만 소소한 폐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외인들이 판
동납, 철, 피물 및 자질구레한 작물을 모두 다 공무역했는데 이런 물품은 국가에 기여한 것도 아니면서 주어야 하는 대가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가에 쌓아놓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동납은 간혹 녹고 피물은 날마다 부패하여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조의 고사대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이미 사사로운 무역을 허락해놓고 또 뒤따라 관가에서 출납을 관장한다면 사람들이 즐겨 사고 팔고 하려 하겠습니까? 하고 어색염은 의논하기를 외인들이 동납, 철, 소목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무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상인들이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는 건물을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사로운 무역을 제외하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외인들의 물품이 있는 소재지 관원에게 바치도록 하고 공평하게 외인들의 물품을 받게 하라는 것으로 이미 정교가 있었습니다. 이는 외인들의 배가 오는 곳에서 이전대로 관원이 대가를 주고 물품을 거두어 놓고서 상인들이 스스로 대가를 바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해조의 문인을 보고 관가에서 스스로 무역해 준다면 금령을 범하거나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양측이 편리하고 평탄하게 시행하기가 쉬울 것이니 다시 자질구레한 조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정괄은 의논하기를 삼포에서의 무역은 조정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은 관무역을 하다가 혹은 사무역을 하다가 하였는데 사무역을 금하고 관무역을 하는 것은 상인들 중에 간사한 무리들이 매매할 점이 외람되게도 건물을 가지고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려면 이전처럼 관무역하여 하원현에 실어다 놓고서 무역하게 하면 되고 따로 세법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사무역을 하게 하려면 그들의 소원대로 각자 서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찌 관가에서 출납을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화원현에는 무역해 놓은 외인들의 물품이 쓸데없이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무역하는 법이 역대마다 다 있었으니 스스로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건방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의 관찰사 소재지의 수령과 만으로 하여금 엄하게 건방하도록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이 일은 단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방의 일이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히 갑작스레 결단하지 못하겠다. 대저 상인은 간사한 사람이 많아 외인들과 매매할 적에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를 일으킬 패단이 없지 않다. 또 관가에서 외인들의 물품을 거두어 상인들에게 주기로 한다면 수령들이 출납하느라 패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또한 때에 맞게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 이르기를 관하에서 화매하여 다시 민간에 판다고 하였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어찌 패단이 없겠는가? 북경에 가는 사행 때 건물에 대한 법령이 비록 엄중하기는 하나 간혹 은이나 다른 건물을 가지고 가서 몰래 파는 자가 있는데 다만 발견된 자가 없기 때문에 죄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외인들에게 화약과 은을 가지고 금과 바꾼다면 이는 진실로 금물이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한다. 또 상인 중에 능히 잡아서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나에 범죄한 자의 재살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하게 금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동류인자는 또한 그의 재산을 이롭게 여겨 즐겨 고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오늘 의논을 한 제상들에게 다시 묻고 성지들도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주실업 175권 성조 16년 2월 28일 경진 첫 번째 개사 정족사 이극돈 김백겸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극돈이 대답하기를 다른 일은 없었고 다만 성변이 있었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경이 북경에 있을 때 성변이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12월 25일 밤에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므로 지진인가 의아했는데 곧 별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처럼 진동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정월 추하루 포시에는 별이 서쪽 방향에 떨어지며 흰 기운이 마전한 배처럼 내려오는데 아득하게 끝이 없고 혹은 그 기운이 도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으며 땅에 4, 5자쯤 닿기 전에 벼락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에 육부의 상서와 모든 대신들이 분주하게 대궐로 나간다는 것을 듣고 신이 묻기를 어찌하여 이러는가 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제 해와 이변이 이러하니 아침 저녁 사이에 반드시 큰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기꺼이 요망한 말을 하며 조금도 숨김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성식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특근대 달자들이 대동구자에 진군하자 소왕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났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소위 소왕자라는 자는 진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정에서 비록 진짜라고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더러 진짜라고 하였고 또한 소왕자의 사람됨이 현명함과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황태자의 혼례는 어떻게 하였던가 전번에 여자를 간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검문하도록 하였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객관에 와서 물건 파는 사람이 모두 태감의 집안 사람들이었으니 만일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어찌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될 때는 반종인이 반드시 기일에 한두 달 앞서서 청구하는 것이 매우 많게 됩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황태자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말이 지금 14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보기에 태감이 몇 사람이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 곡정한 사람들이 조금 그를 알기는 하는 다만 경박하여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나이가 얼마나 되겠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이가 24, 5세가량이었습니다. 강옥은 노쇠하여 단지 월봉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또 김보가 그전에는 본국 사신이 갔을 때 거의 와보지 않았는데 정동이 죽은 후로는 자주 와서 찾아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가 도교와 불교를 좋아한다는데 그렇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문에서 대기하는 연수한 사람들이 그런 술수를 몹시 좋아하며 도사의 복장을 입은 자가 많았으니 아마도 황제께서 좋아함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그들의 복장은 어떠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도사의 복장은 장삼과 같은데 띠를 띠지 않았고 또한 가사와 같은 것을 가로로 걸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조회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건주의 야인 및 외인이 모두들 들어와서 조회하였습니다. 외인은 거의 1,000명이나 되어 금원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였고 기타 보물 및 놀이개 등의 장신구를 또한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문을 막아 외부 사람은 사사로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보물 및 놀이개 등의 물건을 태감들이 와서 무역하여 가지고 가느라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자 하나는 개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상자에 담은 것은 모두 강아지처럼 만든 것이었는데 이런 물건은 모두 사서대내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도 조정의 바늘에 들어온다는데 그렇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전부터 그러하였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조의를 보는 시간은 어떠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일찍 하지 않으면 너무 늦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의 자녀는 몇이나 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태자 이외 아들 둘과 딸 5이 있었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전하가 태평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태평한 듯 하기는 하나 성변이 있으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북경에 눈이 얼마나 오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북경에서 동팔창까지는 아직도 눈이 오지 않아 가물징조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만시에 대한 총애가 여전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임금이 이르기를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황제에게 누가 되든가 하니 대답하기를 감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였다. 포시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의 사이다. 성주지로 175원 성종 16년 2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기가 함양군수 조위 전거창 현감 유호인이 지은 시를 책으로 만들어 올렸다. 위의 사람들이 저수를 세초마다 서게 하라는 일은 일찍이 명이 있었다. 전교하기를 유호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 조화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상중에 있다가 복을 벗은 다음 함양에서 삽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4대 하교되므로 글 잘 짓는 사람을 내가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조유와 유호인이 모두 경영관이었다가 어버이를 위해 외방에 있으니 내가 진중하게 여기는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니 성근이 아뢰기를 혹은 서책을 내려 표창하고 혹은 감사에게 유시를 내리다면 중녀의 사람들이 모두 전학해서 글 잘하는 것을 숭상하고 중하게 여기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5권 성조 16년 2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행부사용 유자광이 사리하는 전문을 올리기를. 아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의 죄는 반드시 검고되었다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었으니 누가 임금에게 언덕으로 장록을 모두 도로 돌려주시리라 여겼겠습니까? 뼈에 사무치는 총에 우매한 마음이 남아 감격됩니다. 삼가 생각한데 신은 미천한 출신으로 별슬이 순품에 이르러 하루에 3차례씩 접하며 외람되하게 세조의 언덕을 입었었는데 갑자기 두 볼의 예종을 애도하는 천들의 혈루를 헐렸었습니다. 이어 성통을 이어받으심에 당하는 이어서는 특별히 도총부의 권한을 관장하게 되어 궁중의 군사를 맡아 치밀한 자리에 드나들며 직숙하였고 전상에서는 칼을 쥐고 시종으로 함으로 돌봐주심이 더욱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몸을 맡겨 국가에 도움을 줄 것이 없다고 여기고 마음에 쌓인 충주를 다하여 성주의 지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기약하였기 때문에 이를 만나면 바로 진달하여 말이나 나가면 화가 닥치리라는 것도 혐의하지 않았으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주달하여 비방이 일어나고 해방이 오는 것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로는 자신의 계책에 옹졸하였고 위로는 국가의 대체에 어두웠으며 겸하여 진실하고 우직스러운 것 때문에 전도되었고 경망스럽게 되었었습니다. 만일 넓고 너그러우신 성삼이 아니하셨다면 조정의 형육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질령의 구름이 걸치어 화산이 이미 천겹이나 막히게 되고 장사에서는 꿈도 없이 하늘만 멀리 만리나 비추게 되듯이 3년 동안 바닷가에서 지내며 매우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고 5년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생명이 겨우 숨만 지속하게 되었었습니다. 천명처럼 편히 여겼는데 어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겠으며 일생을 이대로 마치려 하면서도 한갓 간절한 마음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성분의 큰 도량에는 살림이 마침내 버릴 제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천도는 지극히 인하여 일찍 온종일 내성병력이 거듭된 일이 없는 것이기에 갑자기 우로 같은 은택을 내려 초췌한 형체를 적셔주셨습니다. 비록 천주는 부용해 주지 않는 것이 없지만 견마 같은 몸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개 전하께서 날로 진보하는 공부와 하늘이 낸 종명으로 화기는 만물의 봄이 되어 주시고 성덕은 사람을 지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만남이니 사람들이 과오를 알아차리고서 능히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형벌쓰기를 관대하게 하여 마침내 용서하여 주게 되신 것입니다. 신이 감히 행동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며 과오를 뉘우치고 잘못을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반드시 다하겠고 공경으로서 마음을 바로잡아 위질한 마음을 더욱 굳게 가지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삼가 주의하기를 과연 이렇게 하니 반가운 일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자광은 약간의 재주가 있었으나 경박하고 조급하여 무릇 이를 만나면 바로 상수하였으니 그 재주를 팔아 임금에게 총애를 구하려는 행위였던가. 그렇다면 비록 재주가 있다 한들 무슨 취할 점이 있겠는가 하였다. 진령의 구름이 거치어 화산이 이미 천겹이나 막히게 되고는 당나라 한유가 조주로 귀양갈 때의 전경을 말한다. 장사에서는 꿈도 없이 하늘만 멀리 말리나 비치게 되듯이는 한나라의 가이가 장사에서 귀양할 때의 전경을 연상하여 말한 것이다. 하늘은 한나라의 왕성했던 달을 말한다. 위, 질은 자신의 몸을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지내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일은 이모 두 번째 기사 주하성지 성건 등이 아뢰기를
외인의 물건을 무역하는 배단은 상교가 마땅합니다마는 상인이 서로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그 많은 물건은 몰래 감추어 사설의 서로 무역할 것이니 이 때문에 말썽을 일으킨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허종의 의논에는 잠시 시험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어찌 법을 세우고 나서 그 갑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외인과 시험하고 나서 그만둔다면 저들이 반드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오부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금은 초서피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므로 중국에 대하여서는 본래 그만한 물건이나 외인에 대하여서는 그만한 물건이 아니며 화약만은 그만한 물건이기는 하나 백성은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것은 염려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단지 외인은 성질이 본래 경박하고 조급하니 판매할 즈음에 이익을 다투어 서로 해친다면 나라의 채무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에 의논한 재상심해 윤필상 윤호 한칠의 어세겸을 명수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마땅합니다 하고 어세겸이 홀로 아뢰기를 상교와 같이 한다면 그 많은 물건을 사설에 감추는 자는 없을지라도 판매할 점에는 이익을 다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상인이 가짜 물건을 속여서 매매한다면 저들이 원망하여 국가의 원망을 돌릴 것입니다.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관가에서 외인의 물건을 거둬들여 상인에게 준다면 제때에 미처 출납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패단을 가져올 것이다 하였으나 외인들의 내조에는 때가 있으니 외인의 물건을 미리 거둬들여서 제때에 준다면 어찌 지체되는 패단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백성과 협의하여 매매하는 것이 자질구레한 듯하나 무릇 관가의 물건을 때로는 백성과 협의하여 매매하기도 하니 이제 외인의 물건을 상인에게 줘 무역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역하는 일은 도주에게 말한 뒤에 시행하게 하며 지금 사무역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상인이 이익을 다투어 말썽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니 내 생각으로는 도주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은 물건이 있고 너희 나라도 그러하므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매매하여 서로 도와야 마땅하니 서로 매매할 점에 외람된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죄를 다스리겠으니 너희 나라 사람은 너가 또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주에게 회답이 있을 것이니 도주의 회답을 보고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심의 윤필상 윤호 한칠의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마땅합니다마는 도주노에게 글로 이를 필요 없이 특성이 오거든 말로 이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파가 아뢰기를 도주에게 의논하고 나서 시행할 것이 없이 이제 곧 상인을 시켜 사설을 서로 무역하게 하고 뒷날 특성이 오거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무역은 서두를 일이 아니니 특성이 오거든 도주에게 이르고 나서 시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위, 유호인 등을 칭찬하는 일에 대하여 전일의 승지가 말하기를 언수에 관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아뢰 수 없습니다마는 글을 내려서 칭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만은 장록을 더할 수 없고 물건을 내릴 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그 부모도 기뻐하며 후세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선망하고 사모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조위 유호인은 다 늙은 어버이를 위하여 돌아와 복양하겠다고 청하니 혹 그 부모에게 쌀을 내리거나 물건을 내리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유호인은 전에 수령이 되어 성적이 하등에 차지하였고 조위도 어버이를 위하여 외임이 되어 다 공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에 경영관을 지냈고 또 제주도이라 하니 내가 그 어버이에게 쌀을 내리고 이어서 그를 내려 칭찬하고자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일 겸이 첫 번째 기사 경상주화도 병마절도사 이숙기가 사조하였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도우진 동원지구와 대마주 대관 병부 소보 종무승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기에게 하서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문장은 여사이고 시문의 제주는 말단의 기예이므로 그것도 치도에 관계가 없는 듯 하기는 하나 풍속의 오륜과 세도의 승강을 또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아니 어찌 폐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먼 지방에 치우쳐 있어 서적이 적으므로 학문에 힘써서 문장으로 들치는 사람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않은데 4대 교린에는 관계되는 바가 참으로 중대하다. 도내의 함양, 군수, 조위와 전 거창 현감, 류호인은 다 경년에 오래 있어서 논사에 유익하였는데 갑자기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사직함으로 내가 뜻을 꺾을 수가 없어 외관에 보임하는 것을 허가하여 충효를 온전히 하게 하였으니 몸은 외방에 있더라도 그 마음은 진실로 임금을 잊은 적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바친 시 몇 편을 보건대 편마다 의사와 경률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문서 사이에 묻혀여 드디어 힘써든 일을 폐기한 자이겠는가.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서 포장하려고 생각하니 경은 그 어부에게 쌀과 콩 각각 15석을 특별히 주어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된 자로 하여금 권장하는 까닭을 알게 하라 하였다. 오륜은 성쇠를 말한다. 선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조위 유호인에게 하서하기라. 그대는 논사하는 지위에 오래 있어 도운 것이 크고 많았지만은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자신이 고향에 들어가 공양하겠다고 청함으로 구차하게 그 뜻만을 따라 외방에 보임하도록 허가하였었는데 그대의 몸은 외방에 있을지라도 어찌 임금을 잊었겠는가. 이제 그대가 바친 시고를 보건대 글재주가 숭상할 만하니 내가 감히 여사라 하여 소홀히 여기겠는가. 매우 감탄하고 칭찬하여 특별히 본도로 하여금 그대의 어버이에게 쌀과 콩 아울러 15석을 내리어 보상하게 하니 그대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새로 찍은 왕형공 시집을 문신들에게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4일 얼리우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임보형의 어미에게 부물로 쌀 20석, 정포 50일, 종이 100건, 청밀 7두, 진유 10두, 10두, 6장 이어붙인 유둔 둘, 관, 곽 각각 하나를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보영의 어머니는 왕대비의 외할머니였다. 청밀은 꿀이고 진유는 참기름을 말한다. 선조실록 176권 성조 16년 3월 4일 얼려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담제 뒤의 하례를 쓰비할 길이를 가려서 아뢰니 선교하기를. 담제는 곡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날 곡하고 하례를 받아도 괜찮겠는가.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습의는 의식을 미리 익힙니다. 담제는 상제 뒤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일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냈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담제 때 곡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나 담이라는 것은 조용하여 편안하다는 뜻이며 또 곧 그 상대를 마치는 날이므로 조종조로부터 하례가 있었으니 어찌 남의 슬픔이 잊히지 않는다 하여 하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유윤겸이 그 아들 유해동의 집 북쪽에 있는 빈 땅에 집을 새로 짓고 이웃의 울타리 담을 헐어서 길을 트려고 한성부에 정송하였으나 본부에서 지체하고 결단하지 않으니 마침내 아들 집 친방 밑에 길을 텄는데 한성부에 허물을 돌려 상언하며 사면과 길을 트려는 곳을 아울러 그려서 아뢰자 한성부에 묻도록 명하였다. 해당과는 맹순도 유윤겸의 집과 사방 이웃의 길을 튼 곳을 그려서 아뢰기를. 유윤겸이 아들 유회동의 집 북쪽에 집을 지었는데 사방에 다 드러나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을 트겠다고 청한 것은 다 아직 집 짓기를 마치지 않은 남의 땅이고 또 반드시 남의 집의 담과 집을 헐고서야 길을 틀 수 있으므로 마지못하여 유회동의 집에 길을 텄습니다. 신들이 짐짓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터도 적당하겠는지를 관장하는 부에 여러 번 물은 까닭으로 지체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사관은 남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데 더구나 자기의 일이겠는가. 이제 상은과 한승배 쌀인 것을 보니 각각 다르고 그림도 어긋나며 또 한승배 쌀인 것과 같다면 또한 지체한 것이 아니다. 대사관을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6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가 상식하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6일 정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유윤겸이 아뢰기를 성안은 한 채의 땅이라도 각각 그 임자가 있는데 어떻게 빈 땅을 얻었어야 길을 틀 수 있겠습니까? 집을 지을 것이라고는 허러 없애고 길을 틀 수 없겠으나 집을 짓고 남은 땅이라면 길을 틀어서 더 나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집을 지을 때 제목을 다시 다 자식 유해동의 집 진방 밑을 거쳐서 날라들였는데 이제 한성부에서 이곳에 길을 트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유해동은 신의 자식이니 신이 드나드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종이나 말은 친방 밑을 거쳐서 드나들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족친이나 벗들은 어디로 드나들어야 하겠습니까? 신이 관건으로서 이런 사사로운 일을 신중에 우러러 아뢰는 것은 황공함을 감당할 수 없으나 형세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지난해 6월에 한성부에 정송하였는데 한성부에서는 지난달에 이르렀어야 결단하였으니 이것은 신은 지체하고 결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림을 보내어 한성부에 관원과 함께 가서 길을 트기에 합당한 만한 곳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검열 하윤이 가서 살피고 와서 아뢰기를 유윤김이 길을 트려고 하는 곳은 동쪽과 서쪽이 다 사족의 집인데 아직 다 짓지 않았으므로 결코 길을 틀 수 없겠습니다. 또 그 아들 유회동의 집 진방 밑은 좁아서 사람과 말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못하게 길을 튼다면 유회동, 윤절 두 집 사이에 있는 울다리 담을 헐어 없애야 길을 트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대사관이 그러다. 국가에서 가대를 쓰면 반드시 백성에게 값을 주고 나서 취하는데 유영겸은 유해동의 집을 동행하기가 싫어서 길을 트지 않아야 할 곳에 대하여 그 값을 주지 않고 길을 트려 하였다. 여느 관원에 있어서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간관이겠는가. 사물을 시켜 추국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부 염진녀 조차랑 원경이 사람을 보내와 도산루를 바쳤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알타리 부사가 이 오도 등 7인이 내조하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기 안산군수 조문숙이 봉사를 올려 동궁의 역사에 수군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논하고 따라서 신종의 경기를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대저 신하는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며 조문숙의 말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동궁의 영서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며 더구나 달령 수군은 본래 방수하는 군졸이니 거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일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만두어야 할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대간 시종 중에 어찌 말하는 자가 없겠는가. 이 뜻을 조문숙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신종은 장사, 제사, 기복 등을 신중하게 합니다. 선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전교하기를 녹양장 안의 전지는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호조 병주로 하여금 함께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었다. 호조 판서 이등량 병조 판서 손순효가 함께 살펴서 아뢰기를 장내는 고약한 짐승과 도둑이 두려우니 말을 놓아 기르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그 땅에는 광인원, 광재원 두 원과 민가 10여가 있을 뿐이니 두 원의 위전과 거기에 사는 백성이 때때로 경작하는 전지는 모두 경작을 금지하고 이 뒤에 새로 집을 짓는 자와 계속하여 전지를 일구는 자를 죄 주소서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형장손 2급배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녹양장을 도로 묵히는 것은 국가의 이로움이 없습니다. 세조조의 말을 잘못 많이 길었으나 하늘을 지나지 못하여 범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반이나 되므로 오래지 않아서 폐지하였으니 길이 목장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장내에 있는 두 원을 헐어 없애기라도 한다면 다니는 사람이 머물러 자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헐어 없애지 않는다면 어찌 전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도로 묵힐 수 없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태조께서 도읍을 정하신 뒤에 살고지 녹양 두 목장을 두셨으니 그 염려하심이 원대하셨습니다. 그 뒤에 침범하여 차지해서 일부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로 보아 엄하게 징계하고 도로 묵혀야 할 것이며 잠시 숨돌이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일구도록 허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음악에 금지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권세가 있는 집에 점탈당하게 될 것이므로 나라에 노는 넓은 땅이 없고 말을 기를 곳도 없어질 것이니 나라의 일을 꾀하는 데 있어 계책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에 이 시의 변란 때문에 세조께서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그 수가 수천 수만에 이르렀는데 이 목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군사를 둔치게 하였겠습니까? 수만의 군사를 여기에 와서 둔치게 하고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차차로 나아가 정벌하여 흉악한 무리를 섬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녹양, 목장은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한결같이 옛터대로 묵히고 한자의 땅이라도 일구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말하기를 의논하기를 녹양은 왕도에 가까이 있고 군사를 징발하여 모으는 곳이므로 선 왕조로부터 거기에 사는 백성을 죄다 내조차 일구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 위전 이외는 모두 일구는 것을 금지하소서 했는데 윤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위전은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위토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담짓날에 하례를 받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공자가 그날 곡하면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면 하루 안에 곡하고 하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나 담제 뒤에 하례는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하는 일이므로 아주 폐지할 수 없으니 권정례로 하례를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권정례는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권현이 형 권호와 함께 적사를 빼앗으려고 꾀하여 형 권순이 어미 상중에 몰래 제 집의 종과 간통하고 또 아비가 빨리 죽도록 빌었다고 아비에게 무소한 죄는 율문에 의하여 권현은 결장 100대 유 3천리에 역 3년을 더하며 권호는 결장 100대 도 3년에 처하며 모두 고신을 죄다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중화군에 사는 정병 황을과 그 아우 황말동이 고독으로 말미암은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역전으로 불러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는데 치료의 위험이 많았으므로 임금이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여이를 취학시켰다. 이어 전교하기를 너가 상세히 가르쳐서 배워 익힌 자가 과연 신기한 효용을 갖게 된다면 너희 집의 부역을 면제하겠다 하였으나 황을 등이 제 기술을 감추려고 상세히 가르치지 않았다. 임금이 불러서 물어도 곧바로 아뢰지 않고 말하는데 속이는 것이 많았으므로 전교하기를 황을 등이 제 기술을 가르쳐서 과연 신기한 효용을 보이면 그 자신의 부역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자손의 부역까지 면제하려 하였다.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다 제 기술을 감추고 속이는 것이 많이 있으니 의금부에 해봐야 고신하여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인해 왕대비의 탄일이었다. 임금이 도승지 권건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표리를 바치게 하였다. 인해 왕대비는 예종의 계비 한씨이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증궁이 경복궁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도 사마소경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치고 외 혹은 조국차 등 3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에 나아가 망제를 지냈다. 수릉간 시릉 내시 참봉과 구릉의 입번 종친 참봉 내관을 막차로 불러 임금이 슬피 울며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상기가 되었으니 자주 와서 능에 참배하려 해도 할 수 없겠다 하고 오랫동안 소리를 머금고 목이 메어 슬픔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좌우에서도 다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이어서 승지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고 아래로 반감 각색장까지 의복 따위의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리게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봉선사에 쌀과 콩아우로 60석 면포 50필 정포 10필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어서를 승정원에 내려 이르기를 어제는 날이 맑아서 능에 참배하였는데 오늘은 가물다가 비가 내리니 승정원의 생각은 어떤가? 내가 술을 내리니 입직한 도총부 병조의 제장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을 불러 한 잔씩 마시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권건 등이 아뢰기를 어제 능에 참배하셨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니 신들의 뜻으로는 뭐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지도령 부사 윤흠의 줄기 철조 사부 조제를 상례대로 하였다. 윤흠의 자는 경지이고 관형은 파평현이며 우의정 윤사분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문음으로 남부 녹사에 보임되었다가 사헌부 감찰 내섬시 소위원 성공감 정으로 여러 번 옮겼다. 천순 신사년에 승경은 동부 승지에 타경되고 옮겨서 조화 승지에 이르렀는데 사건 때문에 상관이 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첨지 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갑신년에 세조가 온양에 거둥할 때 윤흠이 호종하여 특별히 가선대부에 가자되고 동지중추부사 겸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승화 정해년에 병조 참판에 제수되고 무자년에 가정대부에 가자되고 충청도 병마 절도사가 되었다. 기축년에 자헌대부에 가자되고 중추부 동지사가 되었으며 가보년에 지사에 오르고 경기관찰사로 옮겼다가 얼미년에 갈려서 한승 부윤이 되고 정유년에 호조 판사로 옮기고 신축년에 지도령 부사로 옮겼다. 이때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는 68세이다. 시호는 공간인데 공경이 섬기고 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간이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7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사도 관찰사 순찰사 홍응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볼을 설치하는 곳은 다 요해지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 전라도의 6곳은 다 볼을 설치할 만하므로 신이 이미 돌을 주어 모으게 하였습니다. 경상도의 삼포는 전에 성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낮고 작아서 완전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의 장난 같기도 한데 부산포는 첨사가 그 성부를 반 넘게 수축하였으므로 신이 다른 포로 하여금 부산포의 예에 따라 수축하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외딴 섬인데 다른 포에서 혹 2식, 3식 떨어져 있고 3인이 다 바다입니다.
수자리 사는 군졸이 한 달 만에 서로 교체하는데 한정이 있는 식량을 가지고 풍량이라도 만나면 드나들기가 매우 어려운 형세입니다. 지난번에 40여 명의 배가 부서져서 죽은 것이므로 수자리 사는 군졸들이 다 말하기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구적을 보기도 전에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이렇게 위태롭고 괴롭게 하니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부득이하여 옮겨 설치한다면 가벨, 양포, 소울, 비포 두 곳뿐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령은 구적이 들어오는 길목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당초 이곳에 진을 설치한 것은 외부가 이 섬에 와서 배를 대고 여러 곳을 노략질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강이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뒤에 한 명이가 그것이 적당한지를 살펴서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신이 연해의 요해절을 보건대 방수가 서로 바라보이고 군기가 정연하니 외구가 전력을 기울여 온다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나머지는 염려할 것이 못되겠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삼포에 나온 외선이 포에 머무르는 동안의 양식을 배의 크기에 따라서 주므로 낭비가 매우 많은데 경상도는 이 때문에 피폐해지는 것이 적지 않으니 당초에 먼 뒷날의 염려를 하지 않고 양식을 지나치게 많이 준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시에 있어서는 줄여서 주기 어렵겠으나 흉년을 만나면 저들에게 말하기를 조세는 논밭에서 나오는 것인데 올해는 심한 흉년이므로 마지 못하여 줄여서 준다 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도 눈으로 논밭의 흉황을 볼 것인데 어찌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이 경이 간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하지 않던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신이 제포에 이르러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특송 외인을 먹이려 하였는데 관에 온자가 많은므로 성 안에서 먹이려 하였더니 포에 머물러 있는 외인이 서로 모여 의심스러워하며 성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이 다시 사람을 시켜 타일렀더니 외인이 말하기를 칼을 차고 들어가겠다 하므로 신이 허락하고 그 처자를 아울러 불러서 손수 먹이게 하였습니다. 취하고 배부른 뒤에 여러 사람이 열심히 죄다 풀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살해하고 한 작은 섬을 가리키며 신에게 이르기를 이 섬은 예전에 경작하던 곳인데 근래에는 경작을 금지하여 또 판매를 위한 노인은 영등포를 지나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살 길이 매우 어려운 이 작은 섬을 예전대로 경작하고 노인도 먼 섬까지로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알았다 하였습니다. 제포의 외인은 호수가 번성하고 부실하며 그 의복도 아름다우나 연포 부산포의 외인은 가난하기가 막심한데 대마도주는 산포에 사는 외인에 대하여 인구 수에 따라 공물을 거두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 수군의 신력이 가장 곤대입니다. 이를테면 갑사는 봉족이 충실하고 3년에 한 번 번상하여 정병의 번상도 드문데 수군은 매달 서로 교체하므로 먼 곳에 사는 자는 번들고 쉬러 오갈 즈음에 걸핏하며 열흘을 넘겨 집에서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군사는 번을 당하였을 때 다들 역사가 없으나 수군이 번당하였을 때는 어깨를 쉴 수 없어 그 노고가 막심한데 어느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한 집의 여정을 찾아내어 일수에 자정하기도 하고 다른 역에 자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군들이 앞을 다투어 신에게 호소하므로 신이 수군의 여정으로서 다른 일에 자정된 자를 모두 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 일은 수령에게 달려 있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목장은 많으나 물과 풀이 모자라서 말을 기르기에 맞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신이 지나온 구천장, 영등장으로 말하면 말은 말이 번식하였으나 우장에서 기르는 소는 들짐승과 같아서 밭을 갈 수 없고 희생에도 쓸 수 없으므로 실로 쓸데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장 중에서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은 말을 놓아 기르고 그러지 않은 곳은 그 옥장을 폐지하여 목자군을 다른 역에 차정하면 국가에 무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사법시 제주를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이미 행한 일과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단자에 갖추어 적었으니 여러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신이 듣건대 김제군수 김민은 법을 지켜 나라 일을 봉행하여 관가 일이 조치가 매우 세밀하며 단성 현감 손창은 전에 고령을 맡아 다스릴 때 좋은 치적이 있었고 지금 다스리는 공족도 예전보다 못지 않으며
충주 목사 경준도 법을 지켜 나라의 일을 봉행하여 정적이 뚜렷하다 합니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 만호는 단죄에 가치로 적었습니다. 또 김해는 연변임으로 그 수령을 제수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합니다마는 이 고을은 백성이 번성하여 방황하는 그리 기묘하지 않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가장 기묘하니 반드시 이제를 아울러 아는 자를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전 부사 최주는 술을 마시는 것만을 일삼고 백성에 관한 일을 보살피지 않았으니 새로 부사를 제수할 때는 반드시 가려서 보냈었소. 신이 평산포에 이르느니 만호 이세룡이 용렬하고 무능하여 군기를 단련하지 않았으므로 물었더니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미처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부임한 때를 물었더니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수군의 병졸 중에 고소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신이 이미 추국하여 주해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말하기를 정승이 아랜 단자를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어진 수령은 각각 한 작업을씩 올려주고 지금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파직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의 용도에 기묘하지 않으니 우장은 폐지할 만합니다. 가을이 되거든 일에 익숙한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여 보고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다만 마정은 나라의 큰일인데 목장이 예전보다 줄었고 또 물과 풀이 넉넉하지 못한 곳은 전마가 해마다 가서 살펴보고 옮겨서 기린이 진시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은 경작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제언, 목장 같은 것을 다 폐지하기를 바라나 단서를 열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장은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더건대 고독을 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감춘다고 하니 황말동이 스스로 고독을 만든 자가 아닌지 의금부에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경력이 종년이 와서 아뢰기를 황을이 말하는 약은 황말동이 끓이고 황말동이 말하는 약은 황을이 끓이며 또 약을 먹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각각 다르므로 본부의 당상관도 스스로 고독을 만들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으니 스스로 고독을 만드는 자일 것이다. 형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역경을 잃은 사람이라면 엄량의 이치에 통함으로 양리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알 것이니 전일에 써서 아랜 첩자들을 불러서 제수로 시험하거나 읽은 글을 강하여 아뢰라. 또 주신 이 인석은 곧바로 의사에게 소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박치를 통훈대부 사훈부 지비로 경준을 통훈대부 충주 목사로 임효곤을 통정대부 경흥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8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한승부 판관 조윤의 죽음을 듣고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잠저에 있을 때 사부이었으니 부모를 보낼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한자를 배우더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이다. 내 사부는 이제 다 죽었고 김우신만 살아있는데 또한 나이가 많으니 어찌 오래 벼슬을 살 수 있겠는가. 다음 정사 때 갈아서 경중이 좋은 벼슬을 제수하라 하였는데 김우신은 이때 통진 현감이었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판관 조윤의 부물로 쌀과 콩 아우러 열석 배 50필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충주목사 경준 김제군수 김미 단성현감 손창에게 하사하기를 더건대 그대가 굳세고 밝으며 법을 지켜 나라 일을 봉행한다 하므로 특별히 한 작업을 올려서 보장하니 그대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최세현이와 사례기란 이제 충주 목사 김경준, 김재군수, 김미, 단성현감, 손창 등을 어진 수령이라여 각각 한 작업을 올리셨습니다. 김미, 손창은 신들도 이미 그 정적을 들었으나 경주는 선정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특별히 통정대부로 올리셨습니다. 통정대부는 당하관의 작업과 같은 것이 아니니 공적이 없는데 특별히 주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사과, 한위를 동부 주부로 삼으셨으나 동반에 사용하는 자는 참회에 일지라도 반드시 시제 한뒤에야 제수하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은 본래 시제 한자가 아닌데도 곧바로 주부를 제수하셨으니 또한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종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오의정이 와서 말하였음을 알고서 특별히 올린 것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그가 정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 하니 최세현이 아뢰기를 선정을 한다는 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 것인데 본부의 관원은 한둘이 아니지만 한 사람도 경준의 정적을 들은 자가 없으니 이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것인 줄을 압니다. 또 홍응이 지나다가 하루 들었을 때 어찌 다스린 공적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요행을 바라는 조짐이 크게 열릴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수령을 칭찬하는 서장을 아직은 보내지 말아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선정을 어떻게 알겠는가? 예전에 황폐가 영천을 다스리자 봉황이 와서 울었는데 반드시 이라고 써야 알겠는가? 또 한위는 이조에서 취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윤허 받았는데 내가 쓸만한지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므로 취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우선 쓰게 하겠다. 부의 관한을 하나뿐이 아니므로 서로 도와서 이를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니 썬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는데 최세현이 아뢰기를 반드시 봉황이 와서 울고서야 선치가 있는 줄 아는 것은 아니나 특이한 정적이 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알 것인데 지금 한 사람도 경준의 정적을 말하는 자가 없으므로 신들은 특별히 가자하신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재한 뒤에야 동반에 사용한다는 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데 법을 세우고 곧 고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주는 조정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써보아서 그 사람됨을 아는데 본래 용연한 무리는 아니다. 반드시 증묵대부의 일이나 마원의 황충이 어하로 변한 일이나 노공의 황충이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나 왕황의 황충이 죄다 없어지고 사나운 범이 강을 건넌 일 등처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선정이라 하겠는가? 내가 의정부 6조에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한위는 우선 설만한지 시험하고자 할 따름이다 하였다. 증묵대부는 춘추 때 제나라 위왕의 신하로 왕의 측근 신하들을 잘 받들지 않았으므로 그가 증묵대부가 되자 헐뜯는 말이 날마다 일어났다. 그래서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주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으므로 일만가를 봉해 주었다는 고사이다. 성조실록 176번 성종 16년 3월 2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의 관원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우의정이 와서 말하기를 경중, 김미, 손창 등이 백성을 잘 다스린다 하기에 내가 생각하기를 우의정은 의정부의 대신이므로 말하는 것이 허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잘하는 것을 들었으니 포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기 때문에 각각 한 작업을 올렸더니 어제 사헌부에서 와서 말하기를 경주는 본부의 관원이 또한 한둘이 아니나 정직이 훌륭하다는 말을 잠잠하여 들은 자가 없는데 외람되게 특별한 가자를 받았으므로 요행의 문을 열었으면 안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재상을 불러서 물으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경주는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름이 알려진 것이 평소부터 뚜렷하였으므로 이제 홍응의 청구에 따라 특별히 한 자금을 올리시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옛일에서 상고하면 제 나라에는 직묵대부를 봉하였고 본주의 일을 상고하면 의태주께서 특별히 원숙을 양근 군사에 김효순을 원평 부사에 발탁하셨는데 초탁하여 제배한 것은 다 사람들이 청구에 따라 등용한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경주는 성질이 본래 창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아마 구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칭찬하여 청가함에 따라 특별히 한 작업을 올려서 권장하는 뜻을 보이시는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경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간정하고 그 정치가 요란하지 않으니 포장하는 언전을 베푸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경준의 치적은 신이 알지 못하나 그 사람됨을 돌이켜보면 염근하고 정직함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이 용렬한 무리와 다를 것이니 이제 한 작업을 올려도 외람된 포상은 아닐 듯합니다 하고 이덕랑, 이경동, 김종직,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경주는 평소에 어질다는 이름이 있었고 이제 또 정치가 창간하다고 알려졌으니 특별히 포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유인, 변수,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경준의 정적은 낱낱이 잘 알 수 없으나 본래 이름난 조사이니 어찌 한고울의 일을 잘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신이 청가했으므로 그가 어진 수령이라는 것을 더욱 믿을 만하니 특별히 한 작업을 올린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간정은 간결하고 정직함이다.